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의 어떤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선 강좌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생각해야 될 점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실제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한 10가지 사항을 조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업의 어떤 목적을 기술할 때는 자신의 어떤 이익,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이런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창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창업의 목적은 절대로 돈 자체가 저는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업의 내용이 어떤 차별화 되도록 하는 거.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이냐. 사실 요즘 사업은 특징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어떤 차별화시키는 이 차별성에 대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틈새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어떤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그만한 규모로 창업을 하는 경우, 몇 천만 원, 한 1억 이내에서 어떤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업자가 꼭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대기업하고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금이나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어떤 대기업 아니면 해외의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을 하겠다라는 이 생각은 조금 그런 꿈은 가지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는 너무 이렇게 무모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의 예측에서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보이는 것이 좋다. 요즘 우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아니면 정부나 관공서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보시면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어떤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제품의 가격이나 이윤, 또 판매량, 시장 점유율 등을 예측할 때는 지나치게 어떤 낙관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판매량을 예측할 때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낙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마찬가지죠. 너무 낙관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런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으면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균형 잡힌 어떤 경영진이 되도록 인력을 구성하는 것.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혼자 이렇게 직원도 없이 경영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사업을 하다 보면 규모가 늘어나면 결국은 경영진, 임원진이 필요하게 될 건데 임원진들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원들을 구성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자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어떤 분은 홍보 마케팅을 잘 알고 어떤 분은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고 이런 아주 균형 잡힌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회사의 어떤 소요 자금 또 운영비를 지나치게 작게 예측해서는 안 된다. 특히 창업 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다 보면 창업 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창업 후에 일정 기간은 매출이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처럼 창업 후에 3개월, 6개월 정도는 매출이 전혀 없어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어떤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일곱 번째는 예상되는 경쟁 관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막상 사업을 하게 되면 국내 대기업, 해외 기업도 모두 다 경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쟁자가 없더라도 잠재적 경쟁자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관계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일회용 히트 기술로서는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기술의 개발 또 제품의 어떤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소비자는 끊임없이 좋은 제품, 좋은 기술을 원하죠. 좋은 서비스를 원하고. 하지만은 비용은 좀 가능하면 적게 지불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그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어서 맞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 10번째는 투자가를 찾을 때는 어떤 형태의 투자가를 원하는지를 4개X 안에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투자가는 크게는 두 가지 형태의 투자가가 있죠. 단순히 투자만 하는 사람, 투자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투자도 하고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회사는 둘 중에 어떤 형태의 투자가를 원하는지 이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4개X의 내용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개X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때, 기술할 때 주의해야 할 이 10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앞선 강좌에서 말씀드린 이제 4개X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번 강좌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주의사항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가지 사항이 되는데, 이 15가지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4개X를 직접 한번 작성해보면 성공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